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강물 잔잔히 흘러내려 오래된 기억들이 별처럼 떠오를 때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 마음의 평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불쾌한 시선을 던지거나 좀 무례한 말을 한다면요. 아마 기분이 상하더라도 10분? 길어야 하루 정도면 훌훌 털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 평생을 함께한 가족, 혹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던 오랜 친구가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네요. 네, 아마 10년이 지나도 그 상처를 가슴 한구석에 아주 무겁게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특별한 시간, 오늘의 깊은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는 비도 조용히 내리고 이렇게 따뜻한 찻집에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기 딱 좋은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차분한 시간 동안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역설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 한마디 말로 우리를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롭고도 무거운 주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대화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작가의 기록과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인간관계의 패턴을 분석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요. 이 기이하고 아픈 마음의 작동 원리를 천천히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주는 말의 내용,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해? 하면서요. 그렇죠. 보통 단어 자체가 날카로워서 배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뇌와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단순히 단어가 날카로워서 생기는 물리적 타격이 절대 아니에요. 아, 물리적 타격이 아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시스템 붕괴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던 세상의 안전망 중 하나가 아주 예고도 없이 툭 끊어지는 경험인 것이죠. 심리적 시스템 붕괴라.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상처가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베이는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꼭 거창한 비난이나 욕설이 아닐 때가 많아요. 맞아요. 아주 일상적인 말들이죠. 네, 예를 들면 너는 왜 항상 그 정도밖에 못해? 라던가 아니면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같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장 상사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보다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저 말을 했을 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 낙차가 엄청난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 이른바 팩트 폭력이라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팩트냐 아니냐는 사실 뇌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인지 부조화와 무너진 기대입니다. 아, 무너진 기대요? 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폴더별로 분류하거든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폴더에는 아주 강력한 태그를 딱 붙여놓습니다. 어떤 태그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다. 세상 모두가 나를 오해해도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조건적인 믿음표 같은 거죠. 와, 무조건적인 믿음. 네네. 그래서 상처는 상대방의 날카로운 단어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뇌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단단한 기대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찰나의 낙차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낙차에서 오는 충격이군요. 제가 예전에 이 상황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비유를 하나 떠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 어떤 비유인가요? 마치 아주 튼튼하다고 굳게 믿고 온 체중을 푹 기대고 있던 벽이 갑자기 뒤뒤로 훅 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툭 부딪힌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인 거죠. 야, 그거 정말 완벽한 설명이네요. 튼튼한 벽이 무너지는 느낌. 그쵸. 사실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훨씬 더 정확한 비유를 하나 찾았어요. 이건 마치 감정의 자가 면역 질환 같더라고요. 감정의 자가 면역 질환이요? 오,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나 적대적인 환경은 말하자면 외부 바이러스잖아요. 네, 외부의 적이죠. 우리 마음은 이미 그런 적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고 밖에서는 항상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죠. 공격이 들어오면 맞서 싸우거나 튕겨내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긴장 상태니까요. 그런데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연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 즉 아군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네네. 완벽한 내 편이죠. 그런데 그 아군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감정의 면역 체계는 아군이 나를 때릴 때 이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그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도요? 네,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공격으로부터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아주 두꺼운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고 다닙니다. 이른바 무장 상태인 거죠. 네, 밖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리가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긴장을 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안전한 부족, 내 둥지 안에서는 푹 쉬어야 하니까요. 둥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둥지 안에서는 스스로 모든 방어벽을 스르르 내리게 됩니다. 완벽한 무장해제 상태가 되는 거죠. 밖에서는 온갖 쇠로 된 갑옷을 다 입고 있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제일 부드럽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무방비 상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을 겹겹이 잠가둔 상태에서 밖에서 돌을 던지면 문에 그냥 흠집만 살짝 나고 말잖아요. 네, 타격감이 없죠. 하지만 잠옷을 입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에서 날아온 비판은 내면의 가장 깊고 부드러운 자아의 핵심에 그대로 푹 꽂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토록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 거예요. 현관문이 열려 있으니까. 네.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체성이라는 훨씬 더 무겁고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체성이요? 네. 가까운 사람의 비판은 종종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다. 듣기만 해도 묵직한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대리님, 이 보고서의 이 부분은 수치가 틀렸네요. 라고 말하는 건 철저하게 행동과 결과물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수정하면 그치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혹은 네가 원래 이기적이잖아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당신이 한 어떤 특정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군요. 네,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 즉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아주 결함이 있는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폭력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진짜 철렁하네요. 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웃으면서 환영했는데 상대방이 밖에서 흙 묻은 신발을 벗지도 않고 그대로 신고 들어와서 제 마음의 거실 한가운데를 마구 짓밟은 것과 같군요. 거실을 흙발로 짓밟다니 너무 생생하고 슬픈 비유네요. 내 가장 사적인 공간,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침해당한 기분이에요. 행동에 대한 비판이면 내가 실수했네, 다음부턴 고치면 되지 하고 털어낼 텐데 존재가 부정당하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나라는 사람은 대체 왜 이럴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간인가? 하면서 끝없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도 혹시 이 사람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그 지독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던 캄캄한 밤이 분명 있지 않으셨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진화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무리로부터 내 존재가 부정당하거나 배척당한다는 건 곧 생존의 위협, 즉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 원시 시대에는 부족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가까운 사람의 정체성 부정을 단순한 기분 나쁜 정도로 처리하지 않아요. 실제 칼에 베이는 물리적 고통이나 생존의 위협과 동일한 뇌 부위에서 그 아픔을 처리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몸이 아픈 겁니다. 정말 뼛속까지 아프다는 말이 과학적 사실이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논의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한번 돌려보죠. 네, 어떤 각도일까요? 우리가 둥지 안에서 방어벽을 허물게 된 원인이 결국 가까움이잖아요. 이 친밀함이라는 게 참 위험한 양날의 검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날카로운 검이죠. 가까운 사람과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무조건 서로 가깝고 친밀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은 기대라는 개념입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요? 상처가 아주 크게 폭발하는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시작점에는 내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꽁꽁 숨겨둔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마음들인가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말 안 해도 좀 알아주면 안 되나? 아니면 우리가 밥 먹고 만난 지가 몇 년인데 이 정도 눈빛만 보면 눈치껏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강하게 약간의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아니, 머리로는 알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이죠. 가까운 사이라면 내가 굳이 시시콜콜 A부터 Z까지 나 지금 슬퍼 라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번 나는 지금 우울하니까 너의 이런 위로가 필요해? 라고 전자제품 설명서 주듯이 꼬박꼬박 말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차갑고 계산적인 거래처럼 느껴지는데요. 눈빛만 딱 봐도 알아서 챙겨주는 게 진짜 친밀감, 찐사랑 아닌가요? 야, 굉장히 핵심적인 딜레마를 종합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아주 주의 깊게 다루는 낭만적 융합이라는 환상입니다. 낭만적 융합이요? 이름은 참 예쁜데요. 이름만 예쁘죠?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가까워지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강력한 환상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아, 텔레파시가 통할 거라는 착각이요? 네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나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건데요? 상대방을 그저 내 감정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내 자아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와, 내 자아의 연장선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은 상대를 독립된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리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도 결코 내 뇌를 투시해서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평범한 타인일 뿐입니다. 그렇긴 하죠. 독심술사는 아니니까요. 네. 알아서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상처에 완벽하게 대처해주길 바라는 건요. 사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절대적이고 전능한 의존성에 가깝습니다. 아, 어릴 때 엄마가 울음소리만 듣고 젖병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이군요. 정확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서로가 숨을 쉴 수 있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움이 어느 순간 서로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무조건적인 의존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게 독이 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따스한 햇살 아래 머물러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이 순간 깊은 평화가 나를 감싸네. 어떻게 독이 되나요? 기대가 너무 크니까 상대의 아주 작은 무심함이나 서투름도 내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물려줄 수 있어?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줘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이런 위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건 결코 차갑거나 계산적인 게 아니었네요. 네,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다른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존중하는 아주 성숙한 번역의 과정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상대를 덜 사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답답하게 질식하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일이죠. 숨 쉴 틈을 주는 거네요.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안전하게 오래오래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질문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고 계신 청취자분들에는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누군가에게 베어서 상처를 받고 관계의 기로에서 서성이며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네, 마음이 참 무겁네요. 상처의 원인도 알았고 심리적 작동 원리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관계 어떻게든 대화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거나 싹 끊어내야 합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참 무겁고도 외로운 결정의 순간이죠.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관계를 실패로 규정하고 당장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 무조건 손절이 답은 아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 가져와야 하는데요. 리트머스 시험지요? 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일부러 혹은 구조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는데 조금 서툴렀을 뿐인가를 아주 냉정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고의와 무시냐? 아니면 단순한 서투름이냐? 그런데 솔직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기가 있든 서투르든 내 살이 베어서 피가 나고 아픈 건 똑같이 아프니까요. 맞아요. 상처의 크기는 같을 수 있죠.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당신이 그 상처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의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반응의 패턴을 봐라. 만약 상대가 그저 서투른 사람이라면 당신이 아까 네가 한 그 말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 라고 말했을 때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아, 쩔쩔매거나 사과를 하겠죠. 네, 비록 그 사과의 방식이 조금 투박하고 어색할지라도 진심 어린 조율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관계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반면에 당신이 용기 내서 아픔을 호소했는데도 상대가 야, 네가 예민한 거야. 그냥 농담인데 왜 환자 다큐로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당신을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최악인데요.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네, 혹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깔아뭉개고 깎아내린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구조적인 문제네요. 관계에 권력을 쥐고 나를 통제하거나 짓누르려는 아주 악의적인 패턴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가 불가능한 일방적인 관계, 폭력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대폭 늘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회복은 무작정 내 마음을 죽이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애초에 조율이 불가능하게 망가진 악기라면 억지로 연주를 계속할수록 연주자인 당신의 손가락만 피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청취자님, 지금 당장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당신이 밤새워 울음을 삼켰던 그 상황을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가만히 마주해 보세요. 그 사람은 방식이 좀 투박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실수로 당신을 할켜왔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나는 걸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반복적으로 당신의 거실을 흙발로 짓밟고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아픔을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담으며 그래, 내가 참으면 평화벗겠지 하고 무작정 견뎌내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오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니까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조율하기로 마음먹든 아니면 거리를 두기로 단호하게 결정하든 간에 그보다 먼저 반드시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외부로 시선을 향하기 전에 나를 먼저 구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스스로의 감정 경계, 이모셔널 바운더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 감정의 경계선, 나를 먼저 지키는 응급처치군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는 건가요? 다친 마음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것처럼 현실적인 실천 방법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로는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 성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주 날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날 것 그대로 인정한다? 네, 스스로에게 나 지금 제가 무심코 한 그 말 때문에 미칠 듯이 상처받았어. 너무 수치스럽고 아파. 라고 단 1%도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겁니다. 아, 그거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우리는 종종 상처받지 않은 척, 타격감이 전혀 없는 척, 쿨한 척하려고 속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거든요. 아, 그거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속으로는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입간 말에 상처받을 만큼 속 좁은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억지로 멘탈이 강한 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네, 아니면 그래,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원래 성격이 예민해진 거지 뭐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심리 분석해버려요. 내 상처를 축소하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회피 반응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온전히 인정해버리면 왠지 내가 싸움에서 진 것 같거나 너무 나약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수치스러우니까 자꾸 감추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죠. 하지만 그렇게 외면하고 덮어둔 상처는 절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안에서 고마 터질 뿐이죠. 소독을 안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픈 걸 아프다고, 피가 난다고 엉엉 울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감정을 수용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상대방이 던진 그 날선 말과 나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아주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잘라내듯이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합니다. 말과 내 가치를 분리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대가 화가 나서 혹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당신에게 마구 쏟아낸 비난 섞인 말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를 설명하는 우주적 진리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 사람의 말이 내 정답이 아니다. 네, 당신이 상처받은 건 당신의 가치가 진짜로 낮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주파수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아서 아주 끔찍한 파열음이 났을 뿐이에요. 상대의 미성숙함을 굳이 당신의 결함으로 떠안고 오지 마세요. 아, 내가 다친 게 내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단지 관계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파열음이 난 거다. 이 설명 너무 위로가 되는데요. 다행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시각화해 보면 어떨까요? 청취자님, 당신이 아주 오랜 시간 땀방울을 흘려서 정성껏 가꾼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네, 아름다운 정원.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불쑥 들어와서 제일 예쁘게 핀 장미꽃을 발로 콱 밟아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겠죠? 당연히 속상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원 전체가 갑자기 쓰레기장이 되거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밟힌 꽃 한 송이는 아프지만 당신의 정원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네, 꽃이 밟혔다고 정원이 망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 덧이 들짐승이나 무례한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아름다운 정원 주변에 예쁜 작은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감정의 경계선이겠죠. 야, 정말 아름답고 정확한 시각화입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세운다고 하면 무조건 철조망을 치고 상대방과 영영 담을 쌓아버리는 아주 차가운 단절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십니다. 아, 내가 너무 매정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군요. 네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그 관계가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에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요? 맞습니다. 내 정원의 꽃이 더 이상 함부로 밟히지 않는다는 단단한 안전감이 나에게 먼저 확보되어야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내 정원의 티타임에 기쁜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니까요. 경계선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시 연결되기 위한 아주 따뜻한 장치입니다. 울타리를 친다고 내 정원의 꽃이 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꽃들을 더 오래오래 지켜주기 위한 나를 위한 사랑이자 상대를 향한 아주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여러 겹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이면서 복잡했던 머릿속이 묘하게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 깊은 대화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다루었던 상처의 이면에 숨겨진 조금은 역설적이고 뭉클한 진실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인 진실이요? 어떤 걸까요? 청취자님, 당신이 지금 가까운 사람의 가시돋친 말에 유독 깊이 아파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잠 못 이룬다는 건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동안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관계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아주 명백한 영수증 같은 증거입니다. 아, 영수증 같은 증거. 네,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다정하고 따뜻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베이고 아픈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겠죠.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기대도 없었을 테고, 기대가 없었다면 무장해제하고 방어벽을 내리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느끼는 이 지독한 아픔 자체가 역설적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지를 눈부시게 증명해주는 훈장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무조건 이 관계는 망했으니 당장 다 끝내버려라 고 왱왱거리며 외치는 파멸의 사이렌이 절대 아닙니다. 네, 파멸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아끼는 이 소중한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지금의 느슨한 방식으로는 안 되니 새롭게 설계도를 다시 그려라 고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긍정적인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다시 설계하라는 경고등? 네네. 만약 상대방의 대화가 통할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하지만 당신의 그 말은 내 정원에 꽃을 밟는 것처럼 내게 참 아팠어 라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조율을 시도해보세요. 용기를 내서 말해보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해 울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흑발로 들어와 당신을 짓밟는다면요. 그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내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요, 그날그날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생각 없이 툭 던져진 누군가의 그 서툰 말 한마디 혹은 악의적인 비아냥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바스라질 만큼 가볍고 얄팍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니까요.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마주 앉아 나누던 차가 바닥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우리의 이 길고 깊은 대화가 비를 맞고 서 있던 당신의 젖은 마음을 포근하게 덮여주는 작은 담요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어둠 속에서 가만히 떠올려 볼 수 있는 화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당장 당신애가 아름다운 정원의 무릎 높이에 자그마한 울타리를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안전하고 거룩한 공간이야 하고 말해주는 아주 다정하지만 단호한 울타리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혹시 아나요? 미움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당신이 지금 세우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바로 그 작은 경계선 하나가 훗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이 소중한 관계가 깊은 바다로 완전히 침몰하지 않도록 건져 올려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구명조끼가 될지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밤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단단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긴